김광석 씨의 전 아내분 이제 네. 서혜순 씨 인터뷰가 이제 추석 연휴에 나왔는데 김광석 사건이 다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서혜순 씨가 그 방송 출연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애매모호한 말로 둘러댄다라는 비난을 받게 그랬죠. 되니까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돈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그 김광석 씨 사후에 예. 아버지에게 그 음반과 관련된 저작권, 뭐 로얄티 이런 것들이 다 갔다라는 거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광석 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과 김광석 씨에게 주었던 그 돈들이 갑자기 차단이 되니까 대출금 같은 걸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댁을 상대로 처음에 이제 시댁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하고 쓴소리도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예.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상대로 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댁에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시댁도 마찬가지로 돈 뺏으려고 했다는 취지도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예. 그 시아버지 사후에 그 형이죠. 김광복 씨하고 그렇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2005년 무렵에 서혜순 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과 그러니까 서혜순과 합의했던 부분은 무효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들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하고 마누라 그러니까 내 와이프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김광석 씨 어머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했기 때문에 예. 너하고 합의했던 것은 아니다, 무효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확인하는 예, 예. 그런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게 돈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광복 씨는 삼촌인데 큰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그 남동생이 물려준 그 저작권까지도 소송을 걸었다. 나에게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도 걸었기 때문에 서연이 서연양에게도 말씀하시는 서연양에게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돈에서 비롯된 욕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쎄 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 사건과 유기치사 혐의 등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좀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고 좀 보세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조목조목 피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서혜순 씨가 받았던 의혹이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혹이냐? 시댁과 관련해서 그 소송을 할 때 김광석 씨 사후에 있던 저작권이라든지 모든 돈과 관련된 권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연 양이 결정적인 상속인인데 예. 서연 양의 죽음을 숨김으로써 시댁이 변론 대응을 하는데 차질을 빚게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고수하려고 예. 그렇게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친정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이 경황이 없었고 사업도 했었어야 됐고 사업도 힘들었었고 많은 것들이 몰아쳐서 힘들 때 친정하고도 상황이 안 좋아서 알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 등등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플러스 내가 억울한 건 이거다. 라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제 세간의 의혹은 딸의 죽음, 서연이의 죽음을 숨긴 이유가 그때 이제 시댁과 있었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숨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다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의혹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든 상황이어도 자식이 죽고 났을 때는 어떻게든 주변에 누구에게든 알리기도 하고요. 예. 또 사망신고 관련해서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사망신고도 뒤늦게 했었고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무렵에 사망신고 했었던 시점 오비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의혹을 자처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기 예, 예. 때문에 일단 그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처음에 그 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예. 했을 때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의혹만 더 키우다 그랬죠. 보니 예. 지금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자기가 받고 있는 어떤 의혹, 여러 가지 위험한 의혹들, 명예훼손적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랬을까요? 김광석 씨의 생전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부부지간에 살아있을 때 혹은 이혼을 했을 때라고 한다면 예.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예. 세상이 떠난 사람인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자신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부부 생활이야말로 둘밖에 모르니까 이것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원 시절에 팬하고 자신 이제 결혼 임신 초기였을 때인데 팬하고 자신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김광석 씨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여성 팬하고 전화를 한 2시간씩 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고 전전긍긍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더니 뭐 상을 뒤엎다시피 했다라고 해서 착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 나는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나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일단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없을 수도 있는 허위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했네요. 사실혼 관계, 글쎄 이분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성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동거남도 결국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휴가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이 동거남이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광석 씨하고 동창이었고 이분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 공연을 갔을 때 김광석 씨하고 아내 서예순 씨에게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었던 그런 친구였고 동시에 이제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그때 공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서예순 씨가 이분하고 한 2박 3일 사라졌다 왔다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된 적도 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성분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일인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김광석 씨가 뭐 일기장에도 뭔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광석 씨 살아생전부터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다면 내연남이었다가 지금 동거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라이드는 시댁과 관련해서 그 소송을 할 때 김광석 씨 사후에 있던 저작권이라든지 모든 돈과 관련된 권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현 양이 결정적인 상속인인데 서현 양의 죽음을 숨김으로써 시댁이 변론 대응을 하는데 차질을 빚게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고수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딸의 죽음을 숨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예순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친정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것이 경황이 없었고 사업도 했었어야 됐고 사업도 힘들었었고 많은 것들이 몰아쳐서 힘들 때 친정하고도 상황이 안 좋아서 알리지 못했고 여러 가지 등등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 플러스 내가 억울한 건 이거다. 라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제 세간의 의혹은 딸의 죽음, 서연이의 죽음을 숨긴 이유가 그때 이제 시댁과 있었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숨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다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합리적인 의혹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정상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든 상황이어도 자식이 부부 생활이야말로 둘밖에 모르니까 이것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원 시절에 팬하고 자신 이제 결혼 임신 초기였을 때인데 팬하고 자신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김광석 씨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여성 팬하고 전화를 한 2시간씩 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고 전전긍긍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더니 뭐 상을 뒤엎다시피 했다라고 해서 착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근데 그때 나는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나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일단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없을 수도 있는 허위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했네요. 사실혼 관계, 글쎄 이분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성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동거남도 결국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근데 이제 이 동거남이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한 2달 전에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광석 씨하고 동창이었고 이분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 공연을 갖고 났을 때는 어떻게든 주변에 누구에게든 알리기도 하고요.
또 사망 신고 관련해서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사망 신고도 뒤늦게 했었고,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무렵에 사망 신고했었던 시점, 오비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의혹을 자처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일단 그 서예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처음에 그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네. 했을 때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의혹만 더 키우다 그랬죠. 보니 예. 지금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자기가 받고 있는 어떤 의혹, 여러 가지 위험한 의혹들, 명예훼손적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랬을까요? 김광석 씨의 생전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부부지간에 살아있을 때 혹은 이혼을 했을 때라고 한다면 예.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거니까. 예. 세상이 떠난 사람인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자신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형이죠. 김광복 씨하고 그렇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2005년 무렵에 서예순 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과 그러니까 서예순과 합의했던 부분은 무효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들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하고 마누라 그러니까 내 와이프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김광석 씨 어머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유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했기 때문에 예. 너하고 합의했던 것은 아니다, 무효다라는 취지로 그렇죠. 확인하는 예, 예. 그런 소송을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게 돈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광복 씨는 삼촌인데 큰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그 남동생이 물려준 그 저작권까지도 소송을 걸었다. 나에게만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도 걸었기 때문에 서연양에게도 서연양에게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돈에서 비롯된 욕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쎄 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 사건과 유기치사 혐의 등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좀 사실대로 얘기한 거라고 좀 보세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조목조목 피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서예순 씨가 받았던 의혹이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혹이냐? 김광석 씨의 전 아내분 이제 네. 서혜순 씨 인터뷰가 이제 추석 연휴에 나왔는데 김광석 사건이 다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예순 씨가 그 방송 출연 처음 했을 때는 너무 애매모호한 말로 둘러댄다라는 비난을 받게 그랬죠. 되니까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좀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돈 때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그 김광석 씨 사후에 예. 아버지에게 그 음반과 관련된 저작권, 뭐 로얄티 이런 것들이 다 갔다라는 거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광석 씨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과 김광석 씨에게 주었던 그 돈들이 갑자기 차단이 되니까 대출금 같은 걸 갚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댁을 상대로 처음에는 이제 시댁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하고 쓴소리도 못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예.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상대로 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댁에서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도 시댁도 마찬가지로 돈 뺏으려고 했다는 취지도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예. 그 시아버지 사후에